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25년 국가직 9급 화학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학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우리 이번 그 국가직 시험에서 문제의 난이도는 사실 지방직 그동안의 시험과 뭐 크게 뭐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기출에서 나왔었던 문제의 유형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쭉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좀 지방직 그 기출을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어려운 건 어렵거나 까다로운 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수험생들이 좀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의 지방직의 그 난이도도 한 중간 뭐 상중하로 치면은 한 중 정도 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그 정도의 난이도로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문제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국가직 기출 해설을 보고 여러분들 또 공부를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문제가 교재와 그다음에 뭐 이론서에 문제풀이집과 이론서에 어디에 있는지 같이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보면은 단어 다원자 음이온에 대한 명명을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전에도 그 이온에 대한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있긴 있었거든요. 그리고 황산이온, 질산이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거는 바로 맞구나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산이온, 그쵸? H3PO4가 이제 인산인데 이것도 이제 수질 쪽에서 그다음에 화학에서도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왔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염소산이라고 돼 있어 이게. 자, 염소산 이온이 ClO4예요. 3예요. 3.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보다 하나가 더 많아. 뭐가? 산소가. 그래서 과자가 붙어야 돼요. 과염소산 이온 해서 요렇게 되는 게 과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 아는 뭐냐? 아는 부족한 거야.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하나 작아요. 아염소산 이렇게 이제 두 개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개, 세 개, 두 개가 이렇게 되겠고 차가 또 있어 여기서. 그럼 하나짜리 5가 하나예요. 그거 지금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정답은 3번 되겠어요. 자, 이산화탄소 2.2g이 포함된 산소 원자의 질량.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소 원자, 분자가 아니라 원자. 자, 이게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은 CO2가 2.2g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CO2의 분자량이 44g이에요. 44가 어떻게 나왔어요? 12와 16 곱하기 2 해서 44야.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는 44g 중에 지금 몇 g의 산소가 들어있어요? 32g이 들어있는 거지? 요 비율을 해줘야 돼. 그러면 약분이 싹싹 되면서 1.6g의 산소 원자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5에 대한 개념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2g이 들어있다. 그래서 1.6g. 아까 제가 원자냐 분자냐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사실 g으로 하면은 뭐 그냥 다 g이니까 별 상관없겠지만 몰로 가면은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16을 대입할 거냐 32를 대입할 거냐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정한 온도와 부피에서 5몰의 이상기체 A와 10몰의 이상기체 B를 혼합해서 전체 압력이 6이 됐대요. A의 부분압은. 그러면은 결국은 얘네들의 몰 분율이 그 부분압에 대한 그런 개념인데 5랑 10이 이제 여기 하나에 A가 뭐 5몰이고요. 5개 있다는 얘기지. B가
신몰이니까 10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네들을 합해가지고 15개가 이 벽을 때려. 그 압력이 얼마예요? 그게 6이에요. 그러면은 6이면 A의 부분압이기 때문에 15개 중에 5개가 얼마만큼의 압력을 끼치느냐 요거거든. 이렇게. 그럼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지. 그래서 정답은 2번. 결국은 몰 분율에 비례하는데 중요한 거 10분의 5라고 하면 안 됩니다. 15분의 5라고 써야 돼요. 자, 양자수 조합으로 가능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돼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방직에서 한번 나왔었던 유형이랑 좀 많이 비슷해요. 그렇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데 가능한 걸 모두 고르래요. n이 지금 주양자수죠. 1, 2, 3, 4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L, ML, MS 해서 L이 각운동 양자수, 방향자수, ML 자기양자수, MS 스피인 양자수 이렇게 돼요. 일단은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어. 뭐가? 지금 뭘 고르요? 옳은 가능한 걸 고르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되는 게 하나 있지. 얘는 안 되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둘 중에 하나예요. 플러스 2분의 1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이걸 사실 해볼 필요가 없어 이게. 기억은 이제 땡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2인데 여기에서 n이 결국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1층에는 집이 하나라 그랬어. 방 하나짜리. 2층에는 어떻게 돼요? 방 하나짜리 집이 있고 방 3개짜리 집이 하나 있었어. 그쵸? 여기에 번호는 0이었고 요것도 번호는 0이고 요게 번호가 1이에요. 요게 S오비탈, S오비탈, P오비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L이 1이란 얘기는 여기란 얘기야. 이 집이란 얘기죠. 이 집에는 방이 3개인데 그 방에는 또 번호가 있어요. 그게 마이너스 1, 0, 1이에요. 그게 방의 번호야. ML이 뭐냐? 방의 번호거든. 마이너스 1이 있잖아. 1에 마이너스 1이 있죠? 이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니은은 가능한 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은 이번에는 3층 가는 거지. 3층에는 어떻게 되냐? 방 하나짜리, 그 다음에 또 방 3개짜리,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지.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방이 5개짜리 집이 있어요. 여기에서 방의 이 집의 번호는 0이라는 집, 1이라는 집, 2라는 집 이렇게 될 거고 3이니까 3이라는 집이 있냐? 3이라는 집이 없지. 그렇죠? 2라는 집밖에 없어야 돼. 근데 지금 3이라는 집이 나왔대. 그러니까는 니은도 어때요? 틀린 거지. 얘가 2까지밖에 0이라는 집과 1이라는 집과 2라는 집 3개 중에 하나 이 집의 번호를 가지고 와야 돼요. 3번 땡이다. 그러면은 뭐 리을은 해보나 마나 정답이 되면서 니은과 리을만 이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리을에 방이 4층 집이 나오거든요. 4층은 요거 좀 지우고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4층은 이렇게 우리 3층에다가, 그쵸? 3층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가 2번 집이었는데 3번 집은 여기가 너무 간격이 이러니까 이 7개짜리 방을 가진 집이 대저택이 하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3번이라는 집이 돼요. 이게 n-1이거든. 그러면은 4번이라는 4층의 집은 2번 집이 있냐? 4층에는 2번 집이 있냐? 2번 집이 있지.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방이 있냐? 이거 가능하죠. 0이라는 집의 방의 번호는 0,
1이라는 집의 방해 번호는 마이너스 1, 0, 1. 2라는 집의 방해 번호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라는 집의 방해 번호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에요. 그러면 2번 집의 방해 번호가 마이너스 1이냐? 가능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방 하나의 전자가 이렇게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알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고쳐보면은 뭐 1이고 0이고 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거 이제 아까 앞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호가 있긴 한데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방층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집의 번호를 부여하고 그 집의 방의 번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 방 안의 전자는 얘네 둘밖에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뭐 플러스 2분의 1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약간 제가 한 화면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참고 자료 보시면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했었던 그 개념이 그대로 여기 적용이 된 거고 주양자수 같은 경우가 뭐예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에서 북껍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가 집의 번호지. 그리고 집의 번호가 0 s오비탈, 오비탈이죠. 1 p오비탈, 뭐 2 d오비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양자수가 2l 플러스 1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방에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 번호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방인데, 그쵸? 디오비타 5개죠? 0을 기준으로 이제 하나씩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의 개수는 궤도 함수에서 오비탈의 수가 되겠고, 하나의 방에 2개의 전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2개, 2개, 6개, 2개, 6개, 10개인데, 이 주양자수 3의 전체는 18개 전자가 들어갑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n의 제곱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요게 3이면은 3, 3은 9, 2, 18. 그러면서 18개. 얘는 2 곱하기 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8개. 얘도 2 곱하기 1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2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한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뭐 기억을 해도 충분하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또 했어요. 자기양자수와 부양자수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편한 걸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아까처럼 그냥 집을 지어볼래 하면은 그걸로 하시고 나는 이 개편에 가지를 칠래 이걸로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를 할래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이라. 자, 단열 용기에 20도씨 A가 200이 있고요. 70도씨가 100이 있습니다. 열평형에 도달했어요. 온도는 얼마냐? 비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나눠줘야 돼요. 지금 20도씨짜리가 여기고요. 얘가 A죠? 그 다음에 몇 그램 있어요? 200g 있어요. 나눠야 돼, 이거. 그 다음에 70도씨가 여기 옆에 있고 얘가 이름이 뭐야? B지? 얘는 100g을 넣었대요. 그러면은 비열이 A가 2래요. 2줄 그 다음에 g에 마이너스 1승 도씨에 마이너스 1승 얘는 비열이 1이에요.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평형의 온도를 T라고 하고 그 T를 구해야 돼. 그러면은 20은 올라가겠죠? 70은 내려올 거야. 그 내가 알고자 하는 거는 그 온도의 변화만큼이 여기에다 곱해지면서 소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A가 얻은 열량과 B가 잃어버린 열량은 또 같아야 돼. 그럼 결국은 우리가 Q는 CM 델타 T라는 공식이 있긴 한데 여기에서 얘네들을 계산한 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안 돼.
그러면 20과 평형온도 T의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안 되게 하려면 T-20°C 요렇게 해줘야지. 여기는 T와 70의 차이만큼 여기 델타 T에 들어가야 되는데 70에서 T를 빼는 요만큼을 갖다가 델타 T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다 됐어. 그러면은 Q로 해서 정리를 하면 T-20에 곱하기 200g 2줄 그다음에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도시의 마이너스 1승인데 얘를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 그람이지. 그러면 약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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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T-20에다 뭐 얼마 곱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출입한 열의 크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70에서 T를 뺀 여기에다가 100g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면서 T만 남아요. 그거 방정식만 풀면 돼요. 자, 그래서 평형 온도를 T라고 하고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T는 얼마 나오냐? 30 나와요. 그리고 다 곱하기죠. 약분할 거 있으면 약분 싹싹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딱 그 계산만 해주면 좀 편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 2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어차피 상관없지. 요거는 2가 남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4 T-20에 여기는 70 마이너스 요렇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분을 할 수 있으면 약분해서 먼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A, B, C, D를 더해라 이 얘기인데 이런 문제는 너무나 감사하죠. 다 맞았을 것 같아 이건 사실. 얘가 뭐 그냥 읽어봐요. 포도당이 저거 나왔는데 환경에서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이거는 뭐 외우기도 해. 그냥 ABC 이거를 의심을 해봐야지. 정말 그냥 개수만 더하는 게 맞는 문제인가를 그거는 확인을 해줘야 돼 이게. 혹시라도 잘 다른 거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자 보세요. 자 탄소가 6이고 여기도 6이고 여기가 이제 그 6이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해가지고 18을 찾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A는 1이야.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 이게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을 까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정답이 19가 나와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메탄 발생하는 그 이제 혐기성 분해 반응이나 BOD, 유가 이럴 때 뭐 이런 것들 하면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글루코스, 포도당 하면서 화학과 환경에 걸쳐서 두루두루 나왔던 반응식이에요. 그냥 세우기만 하면 돼. 그죠? 반응물, 생성물 해가지고 개수만 맞추면 되니까. 그리고 요거 1이 숨어 있는 거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0.98g의 황산에 녹아있는 200ml 황산 수용의 노멀 농도는 되어 있습니다. 완전 해리된다. 완전히 해리되지가 않아도 사실 뭐 대부분 완전 해리된 걸 나오죠. 근데 물속에서 0.98에 이거 98까지 알려줬네.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얘가 이가라는 것만 알면 돼요. 어떻게 알아요? 요게 두 개거든. 그래서 이가. 그럼 0.98이죠. 얘가 98이 1몰이었는데 요렇게 해주면은 2Q로 바뀌죠. 그쵸? 그 다음에 200ml인데 요거 바로 0.2L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노르말 농도니까 2Q고 밑에는 리터인데요. 이거 이제 소수점 처리만 잘 해주면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0.1. 뭐 다 떨어지게 시험 출제하시는 분이 다 떨어지게 문제를 내줬어요. 감사하게도. 이게 이제 지난 24년도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안 떨어지는 애들을 자꾸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사칙연산 처리할 때 약간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뭐 이렇게 다 떨어지게 해놨네요.
자, 전자쌍 반발 모형 나와 있습니다. 선형 기하 구조인 화합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 요게 이제 좀 약간 생소한 게 하나 사실 있지.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생소할 것도 없어요. 왜냐, 지금 딸랑 두 개 있거든. 예. 그리고 요거 비공유 전자쌍 있긴 한데 이게 비슷한 애들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형을 하면서 얼핏 또 나왔던 거거든. HCN O2, O3, 그 다음에 Xe, F2, NO2인데요. 일단 거르고 갈 게 있어. 뭐냐? 오존과 NO2는 이게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선형의 구조가 아니에요. 구분형의 구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도 니은과 리을이 선형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그런 보기로 깔아줬어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여기선 정답이 되는데, 그림을 한번 봅시다. HCN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질소가 삼중결합이 되죠. 그러면서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원래 탄소가 어때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H랑 결합을 하고 이 세 개가 질소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질소 H, 선형의 구조를 갖고, 그 다음에 오존 같은 경우는 사실 공면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산소에 이렇게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서 구분형의 그런 형태를 띱니다. 자,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세 쌍이 이 평면상에 이렇게 존재를 해요. 삼각형 여기를. 그리고 FF가 위아래에 있어요. 그러면서 선형의 구조를 갖죠.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얘는 이제 0이 되는 어떤 그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아래 골고루 있죠. 자, 그리고 NO2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공명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갖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서 구분형의 그런 구조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몰의 이상기체 X가 초기 상태 801 ATM에서 차지한 부피가 V다. 닫힌 계에서 X가 초기 상태로부터 400K의 이 ATM으로 변했을 때 부피는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 PV는 NRT로 사실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 이몰의 800K의 1 ATM의 V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이몰이라는 숫자는 온도와 압력이 변해도 변하진 않을 거죠. 그러면은 800K에서 뭐로 가요? 400K의 이 ATM으로 가요. 온도는 감소하고 압력은 증가했기 때문에 온도가 감소하면 부피도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도 감소하죠. 그럼 V에서 이 절대 온도에 반비례하죠. 그러면 온도가 감소했으니까 부피가 감소해야 하니 큰 수 밑에 요거 들어가게 되겠고, 압력이 증가했죠. 그러면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죠. 큰 수 밑에 요렇게 해주면은 바로 나와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PV는 NRT로 푼다 하면은 처음에 2몰, 그 다음에 온도가 800, 그 다음에 1 ATM, V가 V. 그러면은 V가 얼마다 나오죠? R 포함해서 그거를 그대로 이 ATM, 그 다음에 이거는 미지수, 그 다음에 얘는 2몰 그대로, R 그대로, 그 다음에 400K 에다가 집어넣어서 대입을 하면 V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좀 이제 공부를 하면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푸는 게 더 문제는 빠르게 풀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는 증가한다. 압력은 감소하면 부피가 증가한다만 알면 사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은 일산화질소와 수소로부터 질소와 수증기가 생성될 때의 전체 반응, 실험으로 측정한 전체 반응의 속도 법칙 반응 메커니즘이다. 속도 상수예요. 전체 반응이 좀 이렇게 생겼고요. 실험으로 측정한 전체 반응 속도 법칙이 K NO의 제곱에 H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전체 반응이 있고 반응 메커니즘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NO가 있고요. NO, N2O2의 빠름이에요. 평형이 있어요. 얘는 평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빠름이 있네. 자, 그 다음에 N2O2 있고 H2에서 K2, N2O와 H2O 얘는 느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3단계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N2O에서 H2, N2, H2인데 얘는 또 빠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 반응 전체를 보면은 빠름 단계에서의 평형이 존재하고요. 반응 중간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친구가 생겼다가 2단계에서 없어져요. 그쵸? 그 다음에 N2O가 또 있다가 여기에서 또 없어져. 그쵸? 없어지는 거지. 합하면 없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체가 있는 경우에 빠름 단계에서 평형이 있고 중간체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반응식을 구해서 속도 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단계 반응을 보면 지금 K1과 K2가 있거든요. K1을 이야기를 할 때 K1에 대한 그 속도를 우리가 V1이라고 한다면 K1은 여기에서 1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NO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역반응 같은 경우에는 K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면 V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K의 마이너스 1이고 N2O2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니까.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K2인데 이건데 요건데 K2를 V2라고 해서 요걸 표현을 하면은 사실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3단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V3라고 한다면 K3에 N2O에 이렇게 돼요. 각각의 반응 속도를 그냥 표현한 식이에요. 정반응, 역반응 이렇게. 그러면 아까 앞에서 전체 반응의 속도 법칙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런 반응 중간체가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평형 상태에서 빠름이면서 중간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 반응식으로 우리가 그 속도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전체 반응의 속도 법칙이 K의 전체가 K의 NO2의 H2예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런 반응들을 적절히 섞어서 이걸 만들어놔야 돼요. 똑같이. 그러면 그때 나오는 이 K가 K1, K-1, K2, K3를 섞은 그 결과가 돼요. 이게. 그러면 얘네를 갖다가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일단 여기에는 NO2와 H2만 있기 때문에 N2O2와 그 다음에 N2O가 들어있는 이 반응이 하나가 필요가 없을 수가 있지. 그렇죠? 특히 얘는 필요가 없어. 왜? N2O는 제곱이죠. NO2가 제곱인데 얘를 쓰려면 여기 와야 되고요. 그럼 얘가 맞춰지지. H2가 있어야 돼. H2가 위에 있으려면 지금 어떻게 돼요? 요게 오거나 이게 와야 돼요. 그런데 V3가 오면은 어때요? V3가 오면은 여기에 K3에 N2O가 있고 H2가 따라와야 돼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NO2를 없애야 되거든. N2O를 없앨 수가 없어. 다른 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얘는 안 되겠네. 를 파악하고. 그러면 H2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얘를 갖다 쓴다면
요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를 없애버려야 되지. 이거 어떻게 없애요? 요거 갖다가 없애버리면 되지. 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없어지면서 요거 제곱 H2 그대로 나오고 이 K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좀 가장 좀 다른 개념 신경 안 쓰고 맞춰서 생각해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평형의 어떤 그 사전 평형이 있는 이런 반응식, 그다음에 중간체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반응식을 잡아서 거기에 우리가 속도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정답은 1번 되겠어요. 그게 여기 내용이에요. 빠른 단계에서 평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답에서 요구하는 요 속도 법칙을 찾아야 돼. 그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친 원자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자, 뭐 결국은 답은 다 4번인데 이것도 지금 뭐 다른 무언가를 예외적인 걸 낸 게 없어요. 산소 같은 경우에 예외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과산화물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N2O2다, Na2O2다. 원래는 이렇게 산화 나트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2가 붙어. 이거 과산화 나트륨이에요. 과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알칼리 금속이지. 알칼리 금속 어떻게 합니까? 얘는 뭐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플러스 1. 그러면은 플러스 1 곱하기 2가 되겠고 이게 0 나와야 되거든. 둘이 합쳐서.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과산화물에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예외가 뭐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없죠. 그래서 산화수를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알칼리 금속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뭐 할로겐 원소, 그 다음에 뭐 H, 그 다음에 O, OH, NO3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주면 돼요.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2가 되겠고 플러스 1 곱하기 2 H.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죠. 마이너스 6 나와야 돼. 플러스 3 곱하기 2가 돼요. 이게. 그 다음에 S 마찬가지로 요거 마이너스 2 곱하기 2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기억, 니은, 디귿 해서 산소의 산화수를 물어본 거라 정답은 다 4번이에요. 자, 전기분해를 통한 니켈이온 NiE+ 되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환원에서 뭐 강철 조각의 0.01몰의 니켈을 전기도금할 때 0.1A의 전류를 얼마나 흘러야 되냐. 상수를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96,500 쿨롱 퍼 몰이에요. 전자 1몰 왔다 갔다 했다. 96,500 쿨롱이 필요하다 이 얘기고요. 다 이제 여기 이용됐다 이거죠. 그러면 1 쿨롱은 암페어 곱하기 세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0.01몰 이렇게 되는데 Ni가 그 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몰이다. 요거를 전기 뭐 도금해가지고 뭐 결국은 예, 석출시켜서 씌워놔야 되는데 얘가 2+니까 이 1몰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볼라 하면 전자가 몇 몰 이동해야 돼요? 전자는 2몰 이동해야지. 왜? 2+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0.01이죠? 0.01몰의 니켈이 있는 경우에는 플러스 2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얼마의 전자가 이동해야 돼요? 0.2배.
0.02몰의 전자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0.02몰의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0.02몰 전자, 얘가 전자의 몰수거든. 그러면 96,500 쿨럼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몰 없어지면서 쿨럼만 남죠. 근데 전류가 얼마래요? 0.1 암페어래요. 이렇게 됩니다. 뭐로 구하려고 그래? 초로 구하래죠? 요것만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19,300 되면서 자, 0.02몰의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0.02F 패러데이 1패러데이가 결국은 요거예요. 그 다음에 1쿨럼은 암페어 곱하기 세크 이렇게 되면서 0.02 곱하기 96,500 0.1 그 다음에 네모는 19,3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어떤 반응의 반응 메커니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되어 있습니다. K는 속도 상수이고 두 단계 중 하나는 다른 단계보다 매우 느리다 되어 있어요. 그럼 느린 단계가 결국은 속도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 이 NO2, NO, NO3 되겠고 이 NO3가 CO와 만나서 NO2와 CO2로 변하는 이런 단계예요. NO3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여기서 분해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1번 보기를 보면 NO2가 중간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체가 NO2가 아니라 NO3가 돼야지만이 중간체라고 볼 수 있죠. 한번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바로 이게 중간체고요. 1단계는 1분자 반응이고 2단계는 2분자 반응이다 되어 있는데 1분자는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지금 NO2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2분자 반응이 되겠고요. 2단계도 마찬가지로 NO3랑 CO가 있죠? 하나 해서 이것도 합하면 2개. 둘 다 2분자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분자 반응이다. 자, 실험으로 측정한 전체 반응의 속도 법칙이 속도해서 KNO2의 제곱이라면 속도 결정 단계는 1단계다.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만 쓴 거죠. 그게 지금 NO2의 제곱이래요. 그러면 NO2의 제곱이면 요거네. 그럼 1단계가 속도 법칙에 관여했으니 결국은 이건 뭐예요? 1단계가 느린 반응이 되겠지. 그래서 3번이 맞는 내용이고 전체 반응은 NO2, NO3, C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반응은 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없어지죠? 그러면 남는 게 NO2 여기는 뭐가 남아요? CO 요거는 NO2 NO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러면 산소 5개 맞고 탄소 하나 질소 2개 맞네. 이렇게 전체 반응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 반응이 잘못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중간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NO3가 중간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다 2분자, 분자가 2개씩. 보면은 이제 1분자 반응은 하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2개가 쪼개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분자 반응은 2개의 분자가 충돌해서 반응이 일어나고요. 3분자는 3개가 충돌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뭐예요? 1단계, 2단계 다 2개씩 있었어요. 전체 반응 아까 산정한 것처럼 이렇게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정답은 그래서 3번 됩니다. 자, 다음은 300도씨에서 질소, 수소. 요것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유명한 반응. 이게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그 반응인데 인류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인류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정반응의 델타 H가 0보다 작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정반응일 때가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이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H는 엔탈피고요. KC는 평형상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맞아요? 맞지. 왜 그래요?
정반응의 델타 H가 0보다 작았기 때문에 요거는 발열 반응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정반응이 진행이 됨에 따라 분자의 수가 증가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한 개, 세 개가 만나서 정반응이니까 몇 개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럼 네 개가 두 개가 되는 반응이에요. 전체의 분자수가 증가하냐? 감소해야 돼, 감소. 자, 300도씨에서 반응 2N2, 그 다음에 6H2, 4NH3의 평형상수는 9.6이다 되어 있는데, 이게 K가 9.6이 나오는 거는 N2와 3H2가, 그쵸? 이 NH3가 될 때 K 값을 산정한 거죠.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 그러면 K는 KC라고 했으니까 N2의 H2의 3승, 그 다음에 NH3의 제곱으로 계산이 됐을 거예요. 요게 얼마냐면은 얘가 9.6입니다. 그러면 이 반응식을 가지고 우리가 K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N2의 제곱, H2의 6승, NH3의 4승이 돼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NH3의 제곱과 N2와 H2의 3승의 제곱이 되는 거지. 얘 얼마였어요? 9.6이지. 그럼 9.6의 제곱이 디귿의 평형상수가 됩니다. 그럼 이거 기억만 맞고요. 얼마 나오냐면은 92.162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이제 결국은 화학평형상수 K를 계산하는 그 지수로 들어가죠.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델타 H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 되겠고, 정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전차 분자의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N2, 6H2, 4NH3 이렇게 되기 때문에 9.6의 제곱은 92.16 이렇게 되겠죠. 자, 25도씨 0.1몰/리터의 NaOH 수용액 1리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것은 돼 있어요. 자, 물에서 완전 해리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 딸랑 있는 게 요게 0.1몰/리터 NaOH 1리터 요거 하나 있는 거고, pH가 7보다 작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완전 해리되면은 이게 지금 OH- 이온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알칼리성이 될 텐데, 알칼리성은 pH가 7보다 클 때죠. 그런데 지금 작다로 나와 있어. 틀렸고. 0.1몰/리터 수용액 HCl 2리터를 첨가하면 중성이 된다. 지금 완전 해리되는 경우에 0.1몰/리터 HCl이면 얼마만 있으면 돼요? 1리터만 있으면 되지. 왜? 얘네들 곱해서 나온 그 몰값과 이거 두 개 곱해서 나온 그 몰값이 같으면 돼요. 왜? 둘 다 1가거든. 해서 2리터가 아니라 1리터. 0.05몰/리터 HCl 2리터 첨가하면 중성이 된다.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0.1이지. 얘네들 곱하면 0.1. 그래서 이 디귿은 올바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류수를 첨가해서 전체 수용액의 양을 2리터로 만들면 NaOH 수용액의 농도는 0.05몰/리터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1리터죠? 이 속에 들어있는 NaOH의 몰은 얼마? 0.1몰. 근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첨가한다는 얘기예요? 수용액의 양을 2리터로 만들었으니까 전체가 2리터가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0.05가 되겠죠.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OH-이온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알칼리성이 돼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H가 7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0.1몰/리터 HCl 수용액 1리터를 첨가하면 중성이 된다. 요거는
1리터, 1리터, 0.1몰, 0.1몰 요거를 이제 계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MV는 M 요렇게 쓰거나 결국은 뭐 이렇게 하거나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는 H와 OH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 1ATM에서 끓는 점이 높은 분자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되어 있어요. 이게 그 CNH와 H 탄화수소에서 우리가 결국은 다 이제 메테인, 에테인에서 알칸에 대한 개념인데 요거죠. 이게 다 무극성 분자들이에요. 그럼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분자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분산력이 커지니 우리가 이제 끓는 점이 결합력이 커지니까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거 찾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있느냐 결국은 요건데 이름을 한번 봅시다. 노네인이 9개짜리고요. 헵테인에서 7개고 데케인이 10개, 옥테인이 8개예요. 그럼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증가한다는 개념으로 다 해볼 게 아니라 탄소의 개수가 많은 게 끓는 점이 높은 거지. 그럼 얘가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이고 마지막 헵테인입니다. 정답이 다카라나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메탄에서 1개, 에테인에서 2개, 프로페인 3개, 부테인 4개, 펜테인 5개, 헥세인 6개, 헵테인 7개, 옥테인 8개, 노네인 9개, 데케인 10개 되겠어요. 그래서 요 이름을 알고 있는가 이건데 뭐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 3번씩 써봅시다. 그래도 4번, 5번 정도까지 많이 했거든요. 헥세인인데 이게 육각에 6개짜리 게임도 있고 막 이래요. 7, 8, 9, 10에서 나왔어요. 헵테인, 옥테인, 노네인, 데케인 이렇게 된다. 자, 다음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HNO2가 H2O와 만나서 H3O 플러스 NO2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산이냐 양성자냐 뭐 이런 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산과 염기를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요거 딱 지금 느낌이 오죠? 뭐예요? 브랜스테드와 로리의 산과 염기의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할 때 좀 힘들어 사실. 산과 염기의 정의가 H 플러스 이온이 나가고 OH 마이너스 이온이 나간다. 요게 가장 간단한 단순했었던 아레니우스의 정의였는데 수소이온이 나간다를 브랜스테드와 로우리가 양성자를 내보낸다. 요걸로 간 거고요. 염기가 양성자를 받아들인다. 요걸로 간 거예요. 그러면 HNO2에서 H가 없어졌어요, 얘네. 그렇죠? 요거는 그러면은 수소 양성자를 내보낸 거기 때문에 아질산이긴 한데 얘가 산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거의 짝꿍이 누구냐? 요렇게 해서 얘가 짝꿍이야. 그러면 산의 짝꿍은 반대라 그랬죠? 얘가 염기가 되는 거지. 짝산, 짝염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HNO2는 산이다.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산과 염기가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을 하겠지. 요거는 H2O2가 하이드로민 이온이 되면서 양성자를 얻어요. 맞죠? HNO2의 짝염기는 하이드로민 아니지. 얘가 짝꿍인데 틀렸습니다. NO2- 이온은 양성자를 얻는다. 이거는 요거 지금 생성물인데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역반응이지. 역반응에서 양성자를 얻는다.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4번은 그래서 알바는 올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어요. 수소이온을 내어놨기 때문에 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2O는 수소이온을 받아들였어요. 양성자를 얻고 HNO2는 NO2- 짝염기가 되겠죠. 역반응해서 양성자를 얻는다. 자, 브랜스테로리가 산과 염기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물질에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거 산이고요.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H 플러스 이온이 나가는 거 산인 거 알죠? 아레니우스가 얘기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브랜스테로리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짝산, 짝염기 서로 연결되는 거 앞에서처럼 정반응에서의 산의 짝은 역반응에서 염기고 정반응에서 산의 짝, 염기의 짝은 역반응에서의 산이다 되어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반대다. 산의 반대는 염기, 염기의 반대는 산. 그러면 강산의 반대는 약염기, 약산의 반대는 강염. 이렇게 되겠지. 강과 약이 반대예요. 그래서 짝꿍은 완전 반대. 강산이면 약염기, 약산이면 강염기. 강염기는 약산, 약염기는 짝산. 짝꿍은 반대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적인 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T도시에서의 반응 A와 E 플러스 둘이 만나서 C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속도 법칙을 계산해라, 산정해라 이 얘기죠. 단키는 상수고 농도는 몰 퍼리터, 다음에 단위가 몰과 세크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A, B 있어요. A. B가 일정해. A가 2배가 됐네. 요거 몇 배 됐어요? 속도가 4배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A의 2배가 될 때 4배가 됐으니까 A의 2차죠. B는 A가 일정해요. 1번 실험, 3번 실험에 A는 일정해. 그런데 얘가 몇 배? 2배. 그 요것도 2배 해서 B는 1차예요. 그러면은 앞에다 K를 써주면 되겠고 요게 V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A의 2차 반응이고 B의 1차 반응이다. 그러면은 일정한 거는 변화가 없는 거니까 어떤 거를 먼저 이제 뭐 할 거냐, A를 먼저 할 거냐, B를 먼저 할 거냐 이건 뭐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V는 이거라니까 A, B에다 각각 집어넣어서 0.01 넣으면은 그쵸? 이거 넣고 이거 여기다 넣고 K가 나오죠? 이렇게도 상수를 구할 수가 있다. 정답은 2번. 자, 이산화탄소인데 이게 지금 환경이랑 섞여 있어요. 물론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로 우리가 작용하는 거 뭐 잘 알고 있겠죠? 뭐 이건 어렵지 않을 거고. 무극성 분자다 돼 있는데 탄소가 이렇게 됩니다. 탄소의 이중결합으로 양쪽에 산소가 붙어요. 이게 이산화탄소인데 여기 가운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없어요. 2개씩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만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얘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무극성 분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게 있어요? 이거 물에 안 녹아. 그렇죠? 친수성 대부분 극성은 극성끼리 녹아요. 근데 얘가 무극성이고 물에 안 녹는 난용성 기체로 들어갑니다. 탄소의 산화수가 4다. 이것도 올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그래서 GWP가 1이고요. 이거는 온난화 지수, 그렇죠? 법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1이 되겠고 온실가스. 그다음에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죠. 양쪽에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다 소거가 되면서 0이 됩니다. 벡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합력이 0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얘는 이제 플러스 4. CO2가 있죠. 얘가 마이너스 2거든. 얘는 얼마 나와야 돼요? 플러스 4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올바른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질량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인 입자가 2.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죠. 속력으로 움직인다. 드브로이 파장을 구해라. 플랑크 상수가 나와 있는데요. 상수가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저 줄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이제 공학의 그 기본이긴 한데 이게 그리고 제가 여기 환경공학이라고 해놨죠? 이거는 우리가 소음진동에서 파장과 그 다음에 뭐 속도 그 다음에 뭐 주파수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 개념으로 풀면 돼요. 사실. 그리고 물론 화학도 있지 이런 단위에 대한 게. 하지만 이거는 드브로이 파장 잘 모르겠어. 그런데 단위가 있죠. 요거 단위로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줄이 나왔는데 줄이라는 게 이제 1이에요. 1. 그래서 이거는 1m, 그러니까 1뉴턴의 힘으로 1m 끌고 갔다. 그게 줄이거든. 이렇게. 그러면 요게 힘이에요. 힘. 요건 1이고. 이 힘은 뭐냐? 힘은 F, M, A인데 요거는 이제 거리. 여기에서는 질량. 요게 가속도가 됩니다. 힘은 FA. 그러면은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가고요. 속도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 표현할 수 있겠지. 왜? 중력 가속도가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한 방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 미터 세크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이거 한 방에 다시 또 정리하면은 킬로그램 제곱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단위가 요 상수의 단위예요. 그러면 질량을 뭐로 바꿔? 킬로그램으로 바꾸고 미터 세크, 미터 제곱, 세크 제곱 이렇게 있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또 세크가 하나 더 곱해져야 되니 어떻게 됩니까? 플랑크 상수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인데 이 줄이 킬로그램 제곱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니까 요거 정리하면은 킬로그램 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겠지.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 1승 요거 이거 해서 없애버리고 미터 이것도 미터 하나 없애버리고 요거 질량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이거 킬로그램 없애버리면은 뭐만 남아요? 미터만 남아요. 그거를 뭐로 바꿔주면 돼? 나노미터로 바꿔주면 돼요. 그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이동했을 때 한 1 이겁니다. 그래서 뉴턴 미터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뉴턴 미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리를 하면은 킬로그램 제곱미터 세크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를 킬로그램을 바꿔줘. 그럼 이렇게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되겠네. 마이너스 3승은 더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상수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 줄 세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가 또 다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은 약분이 되면서 요거만 남아.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킬로그램 제곱미터 퍼 세크. 그러면 파장은 요 상수에다가 지금 킬로그램을 밑에다 내려왔죠? 없어지고 속도가 미터 퍼 세크인데 뒤집어 2.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분의 세크 하면은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고 세크 없어지고. 그럼 걔를 갖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1m를 뭐로 바꿔? 나노미터로 10의 9승 해주게 되면은 없어지고 나노미터만 살아요. 그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나노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위로 이렇게 푼다. 그러면은 드브로이 파장이라는 게 뭐냐? 모든 움직이는 입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며 그 파장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플랑크 상수를 이렇게 구하면 돼요. 아까 한 것처럼 입자의 질량과 이렇게 된 식이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단위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되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